오늘은 2013년식 올뉴모닝 스포츠 9만 킬로미터 뛴 걸 정비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스탠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멋진 트윈 머플러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설계된 배합과 달라져서 엔진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탠리에서 보내주신 미드토크 임팩 렌치를 써서 좀 더 편하게 해볼 건데 박스에 금속 렌치를 쓴 건 처음 봤습니다.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임팩 렌치와 충전기, 여분의 배터리가 있고 둘 다 4Ah입니다. 첫 개봉은 아니고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은 해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보다 모터 소리가 좋다고 하시던데 새거는 항상 옳습니다. 일단 차 전체를 한번 들어볼 건데 목재 카램프를 써서 차 앞부분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개척된 공간으로 플로우잭을 써서 크로스 멤버 중간 부분을 받쳐서 올려줍니다. 중간을 잘 안 맞추면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잭포인트에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6톤 안전잭을 차체 두꺼운 부분에 받치려고 합니다. 양쪽 같은 위치, 같은 높이로 딱 설치해줍니다. 이제 플로우잭을 살짝 내려주면 차체가 안전잭 위에 안착하고 플로우잭은 또 써야 하니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체를 이만큼이나 올렸고 흔들어 보니 아주 안정적입니다. 뒷바퀴 쪽도 똑같은 식으로 올려줄 겁니다. 크로스 멤버가 없어서 토션빔에 대고 올려야 하는 차량입니다. 똑같이 중간 부분에 대고 올려줄 건데 토션빔 형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플로우잭을 보호하는 고무 패드를 보호하는 해리포터입니다. 아무래도 토션빔이 형태가 좋지 않아서 올릴 때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앞부분 올렸던 것과 비슷한 높이로 올려서 수평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차량 뒷부분에는 차체 두꺼운 부분이 없어서 잭포인트에 받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잭의 높이는 동일하게 해주시고 위치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플로우잭을 내려줬는데 안전잭 높이가 너무 높아서 한 칸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플로우잭으로 충분히 들고 안전잭을 톱니 한 칸씩 내려주는데 잘 걸렸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로우잭은 일단 여기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수평하게 맞췄고 모든 부품을 교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휠을 제거해서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3번 배기관 또 브레이크 액도 다 교환을 해볼 겁니다. 2분의 1인치 호그링 MB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잘 고정됩니다. 그리고 파워 조절 1, 2단이 있는데 푸는 거니까 2단에 놓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정비소에서 임팩 렌치로 잠궈놓은 휠 너트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휠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잭으로 잘 고정만 되었다면 벌로 힘껏 차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조치는 항상 옳습니다. 먼저 이 뒷브레이크 패드부터 교체를 해볼 건데 이 14mm 가이드핀 볼트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 차를 높게 올려서 공간이 좀 나옵니다. 미친 짓이긴 한데 확실히 하이토크 임팩 렌치보다 가볍고 작습니다. 그렇게 가이드핀 볼트를 다 제거했는데 캘리퍼가 빠지질 않습니다. 처음이시면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있어서 브레이크를 풀어야 이게 빠질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니 캘리퍼가 겨우 움직이긴 하지만 이 브라켓 너트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터드가 좀 튀어나와서 롱소켓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부 12mm입니다.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풀어줘야 캘리퍼가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피스톤을 누르면서 동시에 돌려줘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자 드라이버에 물티슈를 감아서 분진을 좀 청소해 줬습니다. 본인 차종의 뒷브레이크 캘리퍼가 이런 방식이라면 전용 공구 사용을 적극 추천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공구들을 잘 응용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본인의 고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용 공구 혹은 전동 공구를 잘 사용하셔야
모든 작업이 쉬워지고 마지막에는 롱노즈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끝까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 패드에 붙은 철사를 지렛대 원리로 제거해줍니다. 선사시대에 토기 같은 게 끼워져 있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플레이트와 패드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데 주차 브레이크 걸고 주행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자 드라이브와 고무망치로 벌려주고 바이스 플라이와 롱노즈를 사용해서 나머지 패드도 제거해줍니다. 이쪽 패드는 그나마 멀쩡한 상태입니다. 스프링 패드 상태도 심각해 보이는데 새 부품을 준비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물티슈와 철솔로 최대한 청소했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잘 끼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끼워야 패드를 끼울 수 있을 겁니다. 이 클립 방향이 똑같은 패드부터 안쪽에 끼워줍니다. 지금까지 했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중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어쨌든 바깥쪽 패드는 클립 없는 걸 끼워줍니다. 비품 패드지만 구멍은 나 있기 때문에 기존 철사도 다시 이식해 주겠습니다. 이제 캘리퍼 몸체를 다시 가져와서 브라켓에 끼워줍니다.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구멍을 맞춰주시면서 볼트를 끼워주시면 편합니다. 볼트 구멍을 안 맞추면 그냥 헛돌기 때문에 볼트가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잠그는 게 좀 귀찮아서 파워를 1단으로 줄이고 미드토크 임팩 렌치로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 임팩을 쓰면 가이드핀이 헛돌지 않아서 좋습니다. 마무리는 토크렌치나 수공구로 꽉 잠궈 주셔야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뒷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했고 이제 안쪽에 있는 3번 배기 파이프를 교체해 볼 건데 연결부에 이런 클램프가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 열고착이 심하기 때문에 스터드 나사산 녹 제거해 주는 건 필수적입니다. WD도 좀 뿌려주시는 게 좋고 이 앞쪽이 토션빔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공구가 필요합니다. 17mm 롱소켓에 임팩용 볼조인트 그리고 연결대를 사용해서 너트에 걸고 임팩 렌치에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동일 작업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 너트 푸는 건 불가능하니 클램프를 무조건 잘라야 합니다. 너트는 전혀 풀리지 않고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배기 파이프가 부러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일단 풀긴 풀어야 하니까 인덕션을 사용해서 좀 구워주겠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선택한 자가전비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그리고 다시 임팩 렌치로 풀어주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확인 사살 해줍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새빨갛게 달고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 카메라 움직이는 것에서 진짜 찐으로 당황했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도 원가 절감인가 싶은데 어쨌든 주변 철물점에서 임시 조치할 만한 걸 하나 구입했습니다. 연결부를 최대한 깔끔하게 끼우려면 일단 이 꼬다리 부분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번 배기 파이프는 내려앉으려고 해서 임시로 휠 타이어 쪽에 받쳐둔 상태인데 보안경 및 안전 손잡이를 꽉 잡고서 꼬다리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27mm 소켓과 임팩 렌치를 써서 OVM 잭을 올려줍니다. 여기서도 대환장 파티인 게 이게 승용차용 OVM 잭이라 최대 높이가 낮습니다. 자신감을 너무 잃었는데 슬라임을 좀 잡으면서 자신감을 올려보겠습니다. 방심은 화를 부르기에 스터드에 WD도 좀 뿌려주면서 너트를 신중하게 잠궈줍니다. 다시 이 부분을 플로어 잭으로 바꿔서 올렸고 조금 전의 OVM 잭은 이 부분을 받쳐놨습니다. 호스밴드는 따로 사고 기존에 여기 달려있던 호스밴드는 제거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이 방법이 성공할지 말지 잘 모릅니다. 머플러가 고무인 거에 걸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으니
잭을 조절해서 저 연결부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머플러의 열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탄력 있는 금속판과 호스밴드를 써서 고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부품을 수급할 때까지 차를 임시로 타고 다닐 수는 있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부품 구할 때까지 계속 세워놔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8mm 소켓으로 호스밴드를 잠글 때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달콤한 성공의 맛이 느껴집니다. 시동을 걸어보니 불법 구조 변경된 느낌의 소리가 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부품 수급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은 타고 다녀야 합니다. 다음 정비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